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어떻게 미디어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저희 센터랑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여기 원장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제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이제 다 오셨는데 하여튼 반갑고요. 특히 또 우리 원하고 이런 자리에서 같이 우리 마을 공동체 그 미디어에 대해서 오늘 이런 좋은 의견을 나눈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시군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 중에 우리 마을 대화화 모임 제17차 집담회입니다. 집담회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시죠? 일단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칭하는 말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난 18년부터 이슈가 있는 공론장을 개최해서 대화와 협의에 기반한 수기 과정을 경험하며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지만 17번째로 열리는 오늘 집담회 주제를 공동체와 마을 미디어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저희 마을센터에서는 전지적 마을 미디어 시점이라는 주제로 마을 공동체에 마을 미디어 관련 교육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담길 프로젝트의 하나로 담길 미디어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개별적인 교육만으로는 참여자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집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집담회에서 마을 미디어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고 여기 참여하신 공동체 간 네트워크의 기반 조성이 되길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아까 소개는 다 드렸고 이제 집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제를 맡아주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교육협력팀장 권영선 팀장님 이제 발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집담회의 주제가 공동체와 마을 미디어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평생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에서의 미디어와 평생교육이 어떻게 해서 잘 연합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자료집 5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예로부터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 방식을 공유하고 관습이나 제도 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우리의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불신, 재난과 사고, 환경 파괴, 부패와 비리를 조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 공동체의 형성은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해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개인의 삶과 밀접히 접근해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여 공동학습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마을 미디어는 마을 공동체의 확대와 더불어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외 학자들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적 미디어를 포괄하고 상업 미디어로 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현상을 담아내는 미디어를 공동체 미디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을 미디어 공동체의 전국적 규모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환경조사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전국적 분포의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총 348개이며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양적 확대는 201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그리고 실제적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센터의 결합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미디어지원센터와 2019년 마을미디어 연간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마을 미디어 참여 인원은 4,613명으로 서울 지역만 볼 때 2012년 609명 참여 인원 대비해서 8배가 증가했습니다. 참여자의 연령대는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마을 미디어를 접하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전달 매체는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영상 컨텐츠 제작이고 컨텐츠 내용은 지역 소식 관련 프로그램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지원 조례 제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서울, 대전, 전북, 군산 등 9개의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지자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소통에 그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참여의 요인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킹 역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참여의 계기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미디어 활동의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마을 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미디어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미디어 활동을 통해 배우고 학습한 것을 마을 공동체의 삶으로 연계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는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을 중심의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특성화 마을 조성 사업인 담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길 프로젝트란 마을을 중심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단순합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이 위치한 흥선동 골목골목을 담길 따라 걷다 보니 의외로 작은 공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방들은 하나같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장님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을 뿐 강의도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강좌는 충분히 열려도 무리가 없고 이로 인해서 공방이 활성화된다면 마을의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게 되는 기대감으로 작년 공모를 통해서 7개의 공방을 담길 공적서로 선정하고 캘리그래피, 수제 도장, 꽃차 만들기 등 8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 이상의 답변이 95%였습니다. 일단 시민들은 내가 사는 마을 공간에서 학습한다는 친숙함과 이동 시간의 단축을 장점으로 꼽았으며 향후 재수강에 대한 응답도 90% 이상이 희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힘입어서 올해는 4가지 컨셉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공방 중심의 담길 공적서를 선정하고 지원 분야를 더 확대하여서 어학원 중심의 담길 어학당, 음악학원 및 댄스 교실 중심의 담길 뮤직숍을 선정하여서 각각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의 전반적인 홍보와 마을 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위한 마을 공동체 중심의 담길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담길 미디어는 마을 탐방단을 구성하여서 담길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보존해야 할 마을 이야기 및 마을 사람들 등 마을의 숨겨진 매력을 재발견하는 마을 탐방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서 총 7개의 마을 공동체를 선정하고 이론 및 실습, 현장 탐방 등 임차적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활동과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적으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주민들은 마을 재생과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마을 활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마을 잡지, 마을 라디오, 마을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공동체 내의 소통 구조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 측면에서 마을 활동가를 성인 학습자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라디오 방송 진행자, 케이블 방송 및 미디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성인 학습자의 활동을 경험 학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을의 현황과 과제를 해결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며 학습을 실천할 때 비로소 마을 재생과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미디어를 매개로 마을 공동체에서 회복을 위한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 미디어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공간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며 참여자들이 지속하고자 했으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활동 참여자들의 동력을 지속하지 못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 확보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들은 공모 사업을 통해 재원 확보를 하거나 자부담 및 재능 기부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항목을 실질적으로 편성하고 사업 후 정산 자료의 증빙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지원입니다. 이는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마을 미디어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지면 재원 확보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교육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고 마을 미디어 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반 주민들이 미디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측면에서의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법적, 제도적인 문제 해결 및 정규 교육과정 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의 마을 미디어 공동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소식 및 공통의 문제를 발굴하여 마을 재생과 주민 소통을 위한 실천하는 시민으로 앞장서 주시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학술 발표가 된 것 같죠? 네. 그래도 지금까지 그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평생 학습과 연결시켜서 많은 고민 속에 나온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우리 의정부에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교육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미디어 활동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제언에 대해서는 토론 후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할게요. 바로 이어서 공동체 입장에서 한번 토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백돈 대표 한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구성원 6명은 2019년 의정부시 마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진행한 의정부시 주민조직과 기초훈련 과정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서류와 면접 실사를 거쳐서 발탁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각자의 공동체 활동을 하던 차에 좀 더 체계적인 과정의 훈련이 필요하다 싶어 참여를 하였고 그 교육을 통해 뜻이 모아지면서 나름 큰 포부를 갖고 의정부시 마을공동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백본을 만들었습니다. 백본 결성 후 지속적인 학습 모임을 유지하며 서로 배움 지원 사업과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 등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업에 있어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미진한 활동을 하는 와중에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서 개최한 2020년 의정부시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교육과정을 통해 저희 백본은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동체 활동을 하는가? 공동체 활동으로 우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무수한 물음표를 던지며 구상하던 중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6주간 다문화에 공존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 이름하에 지속적인 회의를 하였고 스와트를 이용한 현황 분석을 마친 후 목표 설정 및 구상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결과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탐방단 구성, 촉진자 양성 프로그램 실시, 백본 채널 개설, 연구 및 조사, 공유,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6가지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사업 계획 가운데 단길 미디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최근 2, 3년 사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던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공동체 간의 소통의 판로가 없다 보니 서로를 공유하고 연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탐방단을 구성해보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마을 탐방단의 구성에 앞서 주민을 서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촉진자의 역할이 필요했고 그 촉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촉진자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백본 공동체처럼 주민 조직과 훈련 과정을 수료한다거나 그 외에 퍼실리데이터 교육, 문화기획, 마을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안건이 나왔고 그중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다양한 SNS나 유튜브 채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저희 이름을 딴 백본 채널이라는 미디어 채널을 만들어 공동체 간의 다리 역할을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사업계획이 사장되지 않도록 평생학습원의 관계자와 교육 프로그램 개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담길 미디어입니다. 저희는 이번 미디어 교육을 통해 양성된 마을 탐방단이나 촉진자들이 다양한 영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공동체의 정책 이해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유된 여러 자원들을 사용자들에게 규칙 및 규범을 준수하며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의 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마을의 아름다움과 마을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는 마을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체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길 바라며 이번 담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참여하시고 계신 모든 공동체 팀원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셨죠? 네. 네. 참여하고 있고 기획을 같이 하게 했던 그 공동체 입장을 정말 솔직하게 담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백본이라는 공동체가 교육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렸고 지금 공동체 활동을 하시지만 사락사락이나 뿌리나 81.54 등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그런 경험을 같이 우리 공동체에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고산 신분도 역시 신분을 발행하고 계시지만 기타 활동은 이제 처음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공동체 의견을 담아서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이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앞에 백본 발표하고 우리 저희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백본 채널보다는 뚜쟁이가 채널 이름이 더 땡겨요. 저는 협동조합 커뮤니티 플랫폼 EU 임민아라고 하고요. 저는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하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무튼 마을 미디어가 대세입니다. 사실 저도 되게 작은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꾸준히 했었는데 제가 지금 전국을 누비면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전파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이제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아무튼 매일매일 바빠요. 제가 2020년도 10월에 의정부시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진행한 전지적 마을미디어 시점이라고 하는 역량강화 교육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올해는 의정부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담길 미디어 프로젝트까지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13년도부터 마을미디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마을미디어가 굉장히 잘 성장하리라고 보고요. 대체 마을미디어가 뭐길래 이토록 사람들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을미디어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커뮤니티 미디어, 시민미디어, 대한미디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과 장소,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미디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의 건강한 변화를 꿈꾸는 주민들이 만드는 미디어를 마을 미디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3명이 될 수도 있고요. 2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동아리가 마을 미디어의 운영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는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생활 공동체나 주제 공동체 등의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마을 미디어는 만남과 학습, 그리고 일상적 기록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수단이자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발적인 참여, 기록과 공유, 소통과 공감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과 이슈를 다루는 마을 미디어는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인쇄물이 될 수도 있고요. 라디오, TV, SNS 등 마을 미디어의 종류도 최근에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요. 2013년도부터 협동조합으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콩나물신문이 있고요. 2016년도부터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지역사회 이슈를 전달하는 비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인 소사분동에 있는 부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조직 사업의 하나로 소사마을 라디오를 주민들과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의 전신은 공동체 라디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공동체 라디오는 2005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7개의 방송사업자만 현재 FM 주파수를 배정받아서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턱이 굉장히 높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이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확장성이 좋습니다. 일단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망만 있으면 누구나 마을 미디어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파주시 파주읍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방치되어 있었던 마을회관의 마을방송국을 조성하고 마을방송국 파파스TV 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라고 하면 왠지 그 활동성이 높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굉장히 잘 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파주리에서도 이장님과 노인 회장님이 개국을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고 방송을 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을 미디어에서는 그럼 과연 어떤 콘텐츠를 제가 제작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딱딱하지 않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동네에 숨어있는 달인이나 장인을 찾아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진짜 맛집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공동 육아를 하는 부부 공동체의 교육 철학을 나누기도 하고요.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재능을 알리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고유한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인 지역에 거주만 하는 아주 수동적인 주민이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을 미디어는 주민이 스스로 동네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하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자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미디어가 소통의 수단이자 도구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적 실천 주체를 만들어내고 역동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을 미디어는 일상을 나누는 초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마을과 마을, 공동체와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연대하게 됩니다. 마을 미디어 활동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비공식적이며 자발적인 소규모의 연구 모임, 즉 실천 공동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역사회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상으로만 머물렀던 주민들이 교육의 주체, 문화의 주체,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마을 미디어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날것의 방송인 것을 염려하기도 하지만 네트워킹이나 지속적인 학습, 방향성을 토론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마을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는 이 총성이 이제 울렸는데요. 지속 가능한 마을 미디어 활동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마을 미디어를 경험한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기술을 공유하고 학습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마을 미디어 활동가는 사실 예산을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에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끼고 예산을 잘 쓰는 방법을 사전에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또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고 네트워킹하면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마을 미디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활동가들이 자립한다는 것이 언감생심 사실 다 막연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고도화하는 학습을 꾸준히 하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저희가 경험했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급하면 체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천천히 중지를 모아서 규약도 만들고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한 걸음씩 우리의 활동을 내딛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들이 사실 지속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평생학습원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신진희 선생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의 노하우를 여기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자주 뵈면서 어떻게 협동조합 법인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들어보는 시간도 한번 추후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생학습원의 그 정책 그리고 공동체 입장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여기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이건 여기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말씀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들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조금 생각해 주시고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까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평생학습원이 이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고 마을 미디어 관련해서도 특화시켜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까 4가지 제언을 했는데요. 특히 그 궁금한 것은 그 신곡센터에 생겨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마을 주민의 소통과 마을 재생 또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 평생학습원의 원장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계시민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미디어십에 대한 것 그리고 교육에 대한 것들을 바로 반영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거점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2군데에서 운영 중이고 2군데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신곡권과 중앙권이었는데 중앙권은 발달장애인 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사실 거기에서는 구축할 장소는 없었는데 신곡권에 구축을 하면서 설비를
더 추가해서 안 쳐라 하는 이런 지시를 하셨어요. 사실 그거는 사업 담당을 하시는 우리 경영기획팀에서는 그 부축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디어에 대한 그 중요성이,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공동체와 활동해서 또 주민들이 소통과 발전이 된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 미디어실부터 챙겨서 설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교육 박람회에 가서도 저희가 봤던 것은 어떠한 설치물이 좀 적당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박람회 통해서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월 중순쯤에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주민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을 할 것인데, 그 개방 전에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설치물을 어떻게 또 다뤄야 되는지 교육도 필요할 거고, 또 여러분들은 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 교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담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희가 담길 미디어를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단위 사업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내서 따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는 뭐 마을 아나운서라든가 기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마을 공동체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마을을 홍보하고 또 그 소통을 위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거고, 교육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신 동영상을 또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의견 주시면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으로, 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일단 구축이 먼저이고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7개의 공동체가, 몇 개의 공동체는 못 오셨지만 같이 참여하고 있는 7개 공동체가 그 운영 주체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원 측에서는 구축을 하고 그 교육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주민이어야 하고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일단 작업을 하시는 게 우선이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회의 자리를, 협의체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우리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미디어실 구축이라는 게 사실 재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보다 앞서서 그것을 실행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운영하는 방법, 잘 운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나갈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와중에 그런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백번이 질문. 지금 미디어실이 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아틀리에 윤미경입니다. 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미디어실 부분이긴 했는데요. 의정부시에는 기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북부창조 허브나 경민대학에 이제 무료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디어경청도 마찬가지. 미디어경청 청소년 중심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족 단위 또는 이렇게 견학도 다 가능하고 실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렇게 연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고권이 생기면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뭔가 운영 방안을 세우면 약간 거점 아니면 컨트롤 타워 이런 개념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의정부에도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접근이 어려운 것도 있고요.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최근 이 시기를 융합의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들도 각자의 활동을 하시면서 모여서 다른 일을 시도하는 것처럼 이 영상 관련 거점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이 안에서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네. 금방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일단은 뭐 문화예술 쪽 그 행정부서가 담당하는 미디어 센터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많이 생기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 시간이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학습의 수요자들 보면 대부분 물론 여성들이긴 하지만 사실 요즘 남성 학습자들도 굉장히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6시 이후에 그 공간을 좀 열어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시에서 이번에 이제 개소하는 이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 시간을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까지도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운영 규칙을 좀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리하는 분이 키를 잘 가지고 계시긴 하셔야 되겠죠. 고가의 장비나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학습을 하고 대관 절차나 여러 가지 운영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이 운영 시간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비해서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학습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야식당이라는 걸 운영하는데 올해는 컨셉을 2030 청춘 야식당으로 잡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려를 했었어요. 이 청년들이 과연 정말 배우기 위해서 뭐라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학습관을 찾을 것인가 했는데 의외로 정말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조사를 앞으로 앞두고 있거든요. 평생교육 수요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신한대학교에서 의뢰하셔가지고 지금 동영상 대면 학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대면 상황에서의 동영상 학습, 온라인 학습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거기 답변해 주신 분들이 20, 30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습원이 이렇게 젊게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30, 40대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직장인들이 직장을 갔다 온 이후의 시간을 사실 이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식당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실도 사실 그 고가의 장비고 또 민감한 장비라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고장이 나거나 뭐 이런 일이 많겠죠.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개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70대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담당자와 또 시설을 대관해 주시는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유연하게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려요. 왜냐면 그분들이 또 초과 근무를 하셔야 되고 휴일날이나 또 직장이 퇴근 후에 그분들도 가고 싶은 곳도 있고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기 때문에 또 직원이 또 그분들만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들으시면서 좀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시는 분 있을까요? 위치는 그 신곡 지역에 저희가 거점 평사학습센터를 그 정부 제2정부 청사 앞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 역세권에만 뒀거든요. 그래서 그 역에서 내리시면은 50m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점 센터는 지금 송산 그리고 중앙역, 흥선역 그리고 저 회룡 회룡이 아니고 발곡역이죠. 예, 저희 경전철을 따라서 있거든요. 그래서 신곡은 경기 북부청사 이렇게 경전철을 따라서 다 그 역세권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설 대여 관련해서 행정실장님하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의하다가 행정실의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걸 나와서 한다는 거는 큰 무리였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쪽 동호회 분들이 이제 학교를 일정적으로 계속 썼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 예,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 번 믿고 처음에 이제 행정실장님만 계속 나오고, 그러면 처음이니까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몇 달 되더니 나중에 이제 너무 우리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아예 그 단체한테 그 부분을 믿고 저희가 맡기고 학교에서 일정 부분에 이제 수익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임금을 다 쳐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누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돈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해주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해 건데, 만약 미디어 이런 어떤 협의회가 있으면 그 협의회 하시는 만큼 더 애착을 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마을 주민들이 정말 협의회가 이렇게 한번 평양학습원에서 결성되면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참 좋겠다. 예, 내 것을 나만큼 아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건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 조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얼만큼 나가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협조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함께 작업하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 평생학습원만 고생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지원이 어떻게 지원 조례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시도권을 연구해서 뭐 거의 다 제출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요것까지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다른 시군에서 벌써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조례까지 지정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의정부 시에도 이런 조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기에 훨씬 편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조례 제안을 할 때 저희가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제안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번 그거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제시를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지금 담길 미디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시작이시잖아요. 그래서 7개 공동체가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 주체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새로 생기는 그 신곡 번역센터의 미디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혹은 운영협의체 이런 형식으로 결성을 해서 그 안에서 주체가 돼서 논의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바라고요. 네.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요. 일단 시군 단위에 따라 다르지만 주민 발안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협의체 안에서 조례 공부도 같이 하고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주민 발안을 해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슈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가시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여기 계신 공동체 분들이 같이 하나의 모임, 조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일단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젊은 청춘. 네, 81.54 대표 박예은입니다.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마을 미디어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잡지에 실리는 컨텐츠들을 되게 영상으로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우선은 저희 멤버들은 되게 영상을 해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담길 미디어 교육은 핸드폰으로 편집하는 컴퓨터가 아니라서 약간 조금 더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서 좀 더
컴퓨터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런 편집 기술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새로 생기는 신곡동의 그 미디어 그쪽도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몽실학교에 있을 때 그때 20살이 협동조합의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미디어 경청이 몽실학교에 있거든요. 거기를 20살이에서 그 하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었어요, 운영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교육도 하고 그 안에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 협동조합 안에서 그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앞에서 제 생각과 비슷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마을 미디어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센터가 좀 어떤 공간들이나 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뭐 청소년을 대상이지만은 미디어 경청도 있고 다른 센터도 있다고 했는데, 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디어 센터라고 하기는 거창하고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센터를 거점을 4군데에다가 지금 운영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2군데 이미 구축이 돼 있고, 그래서 신공권에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면서 미디어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이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서 미디어실만 따로 구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센터라고 말씀드리면 거창합니다, 사실. 또 거기에서는 교육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ICT 좀 위주로 교육을 그쪽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앞으로. 그리고 미디어실과 함께 그 통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7월 중순에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개소 전에 일단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저희가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소식 날에도 초대를 해주셔서 운영 주체로 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규모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시면 제가 좀 부담스럽고요. 그 파주에 한번 가보셨잖아요. 파주, 왜냐면은 저희가 원래는 그거를 도면상에는 계획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거를 제안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실이 하나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주보다 좀 그 여유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요. 저희 공간상. 하지만 그만한 스튜디오는 만들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파주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8154 청년들 굉장히 앞으로 활동 기대되고요. 먼저 우리 그 고산신문에서 말씀해주신, 사실 제가 앞에 그 공간을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시도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관리하는 그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무튼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제일 그 좋은 접근 방법은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뭐 청년 뉴딜 일자리라든지 희망 일자리로 실제 이런 그 장비를 잘 다루고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운영을 하고 계속 이제 그러면서 공간을 운영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분들을 이제 전문가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운영을 이제 수탁할 수 있는 법인으로까지 만들고 가려고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박예은 대표님 말씀하신 그 전문가들이 쓰는 프로그램 그 교육은 그것도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1년 차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마을 미디어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화예술 쪽 그 관계부서가 하고 있는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에 가시면 뭐 프리미어 편집하는 거라든지 DSLR, 우리 저기 지금 PD님이 갖고 계시는 큰 카메라 있죠. 이런 전문가들이 쓰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프로그램도 이제 프리미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고급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집하는 것들 이런 걸 알려주시긴 하는데
그게 거의 교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돌아가서 당장 활동해야 되는 공간과 집에는 그런 고가의 장비와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일단 마을 미디어 활동에 대한 문턱을 확실하게 낮춘 다음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관계망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3년차, 5년차까지 생각을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심화 과정 뭐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마을 미디어는 일단 B급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B급으로 가면서 오랫동안 그 활동이 지속이 되면 나는 계속 B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날 보는 시선이 A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컨텐츠의 질이 실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시작해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나중에 그것들이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좀 다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급하면 체한다 그랬잖아요. 길게 보고 이 활동을 잠깐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천천히 가시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저런 게 되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지금 숙제 과정 중에 계시죠.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편집하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찍어야 될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찍는 동영상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교육청에서도 한번 겪어봤거든요. 교육청에서 이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부모 동아리를 했는데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그렇게 되니까 다른 기수들이 밑에 기수들이 들어와서 하면은 기초를 가르쳐줘야 되고 이거를 또 같이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편차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있어서 아까 프리미어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교육도 하시고 B급 교육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다루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열어주시고 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좀 고퀄리티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주시면은 그 평생 교육의 그런 질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학습자들이 요구가 더 수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 기획을 하는 쪽에서는 또 나름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여러 의견을 주시는 것만큼 다양한 내용이 나오진 않거든요.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의 요구가 더 현실적인 거고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해주시면 교육 기획을 하는 쪽에서도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의정부시 영상 미디어 이제 기자 활동을 했다가 지금 블로그 기자 활동으로 이제 전향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때 당시가 이런 시니어 대상 또는 주부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영상 제작하는 교육을 받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을 다음 단계 심화를 했더니 다 떨어져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에 만약 그때 청년들이 배웠다면 저도 이제 막 파워 디렉터나 프리미어 이런 거 그때 배워서 근데 8차시만으로는 솔직히 기술적인 그런 거는 솔직히 다 독학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많고 유튜브나 또 추가 교육을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을 미디어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방향으로 넓히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마을 미디어는 약간 B급으로 컨텐츠 중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뭐 액션이든 뭐 기술이든 여러 가지가 들어가더라도 남는 거는 그 기술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컨텐츠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잡고 그 컨텐츠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중심을 잡으면 그 기준을 잡으면 마을 미디어를 어떻게 꾸려갈지가 좀 주체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으로 가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구동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미디어실이 잘 활용이 된다면은 정말 아까처럼 운영 시간이 야간과 주말 막 이런 게 다 운영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단계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윗단계인 대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장 초등학교 밑에 유아까지 한번 이렇게 브루너의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같은 컨셉인데 지금 차례대로 이제 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재를 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대학에 와서 대학 교재를 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 교재를 새로 내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똑같아요. 자기 브랜딩이에요. 나를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명품 자기 자신을 만들자,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대학 쪽에서 해보니까 까만 글씨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재에는 마인드맵을 좀 활용하려고요. 그래서 중학교 거는 내년에 할 건데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미리 지금 이제 팀워크를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초등학교 거 들어가요. 미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몇 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유아 쪽이니까 유아 전문가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쭉 진행되는 것이,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한 프로젝트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을 사업도 그런 과정으로 좀 진행되는 것이 맞다. 단계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냐면, 이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의정부가 갖춘 기반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작긴 하지만 굉장히 알차요.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서울시하고는 제가 좀 해보니까, 서울시가 꼭 성실하지 못하다는 건 아닌데, 당신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간만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그거는 또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도 여러 번 인터뷰도 해보고 만나 뵙고 하지만 정말 학자처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그 목숨을 건다는 얘기는 사력을 좀 다해보는 거죠. 그만큼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목숨도 안 걸고 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더라. 저도 그래서 한 지금 10년 프로젝트를 10년을 쭉 오면서 학교에 현장에 있을 때부터 진행하면서 지금 했던 것이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지금 처음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 벌써 57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쫙 늘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다가 모르면 제자한테 물어보면 금방 또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마을 공동체 이거 딱 얘기를 하길래 우리 신진 선생님이 참 큰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 의정부 평생학습원에서 정말 큰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큰 능력은 없지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누구한테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제안하고 또 이런 부분은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면 옆에서 이제 외곽에서 젊은 사람이 좀 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이제 얼마든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제안해주고 하여튼 이 평생학습원이 전국에서 한번 1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 미디어도 전체에서 한번 1위를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지금 하나 제가 또 구상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같이 앞으로 좀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인적 구성이 굉장히 완벽해요. 우리 청년부터 중장년 다 이렇게 아우르고 또 성교에도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남성분들을 만나 뵙기 참 어려운데 이것도 참 적절하게 조합이 돼 있고 또 의지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래서 사실 활동을 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체로 나서기에는 좀 힘드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긴 교육을 지금 사실 보면 교육은 10주에 끝나지만 우리 2년 과정이거든요. 아시죠? 네. 그 과정을 같이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굉장히 서로 간의 관계망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또 서로 알아가면서 지금은 얼굴만 보고 이름만 볼 뿐이지만 서로 계속 접하면서 서로 신뢰도 쌓아질 거고 그 안에서 여기 나누시는 부분들이 이 평생교육원 쪽에 전달이 돼서 더 많이 풍부하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집단회의 기획을 해봤지만 이렇게 토론이 잘 된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의견 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조언해주시고 정말 성숙된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또 영상 촬영으로 남기 때문에 더 길이 나올 것 같고요. 되게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가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또 수업 시간에도 계속 보고 같이 마을 미디어 공동체 운영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계속 될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이렇게 정말 이런 분위기는 저도 오랜만이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되게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호주의 한 학교에서 백인 선생님이 원주민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던 중에 내일 시험을 볼 테니까 준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학교 가보니까 아이들이 전날과 다르게 둥글게 앉아있더랍니다. 지금 이 모습처럼. 그래서 왜 그렇게 앉았냐고 했더니 선생님 저희 부족의 어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둘러앉아서 의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 이렇게 둥글게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죠.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돼가지고 누가 볼까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소위 이런 걸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좀 고급진 말로.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도 이 한 번의 모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 이 고민이 앞으로 추후에 어떤 모임으로 거듭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임에서 조금 더 연결되고 확산돼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길에 함께 하실 거죠? 네, 목소리가 작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우리마을 대화모임 제17차 10담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박수 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